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썰 109번째 대청 걸륭도자기는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2015년도와 2016년도 박매영감을 리뷰하겠습니다. 네, 지금 15년과 16년도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15년인데 좀 이렇게 다 찢어져 가지고 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등롱병 같이 보이는 높이가 53cm니까 굉장히 대병입니다. 청아 산수도가 다 그려져 있는 큰 병입니다. 뭐 광구병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아래와 위가 크기가 똑같으면은 요거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등을 이렇게 뭐 황제가 갈 때 앞에 뭐 왕이 갈 때 이제 내시 같은 환관이 등을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런 비슷한 모양이라고 그래서 등롱병입니다. 자, 카사더는 크리스티니까 크리스티에서 116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요 걸륭대는 이렇게 색택이 조금 진하면서 선명하면서 조금 이제 어두운 색이라는 거 감안하시고 그 옆에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많이 봤죠. 우선 관이가 있으니까 관이병이고요. 어깨가 잘렸으니까 절견관이병입니다. 근데 이제 방이 하나, 둘, 셋, 넷, 여덟, 6방이죠, 6방. 그래서 여기 육방관이병 혹은 육방절견관이병 뭐 이렇게도 맞습니다. 문양은 전지화해문이고 전지화해문입니다. 보통 연꽃이 많죠. 층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층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양의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층을 달리한 거죠. 예를 들면 요게 이제 1층이고 요게 연판문이 2층이고 본문양이 3층이고 여의도문이 4층, 해도문이 5층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전면에 걸쳐서 이 걸륭제 때는 이렇게 이제 모든 문양을 꽉 채우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걸륭제가 워낙 좀 어떻게 말하면 좀 집착이 강한 황제이기 때문에 아주 틈을 보이질 않습니다. 빽빽하게 문양을 다양하게 집어넣은 아름다운 청화병 북경 보리 경매장에서 379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일대가 있는데요. 여기 절만자가 있는 개광, 요건 여의두문 개광이에요. 여의만수문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여의만수문, 요런 게 이제 여의만수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만수문 병 1대입니다. 가운데 목 부분에 어깨 부분에는 당초문이죠. 이런 거를 이제 당초문 혹은 권초문 혹은 뭐 이제 풀을 가리키는 만초문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전지문 해도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두 팔 벌렸기 때문에 서벌련문 혹은 그냥 보상화문이라고도 이런 것도 이제 영지문이죠. 자, 북경 화진이라는 새벽 진짜죠. 189만 7천 RMB에 거래된 13cm니까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그거 1대입니다. 그리고 관지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죠. 네, 요게 이제 잘 흐릿해서 안 보입니다. 진하게 나온 거를 다시 보여드리고요. 뜯어보죠. 네. 자, 요것도 이제 걸륭제 때의 삼과문이죠. 삼과 매병입니다. 삼과문이 그려져 있는 매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옹정제 때와 다른 점은 문양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은 걸륭 때가 이제 꽃이 큽니다. 꽃이 크기 때문에 여백이 좀 줄어들었죠. 만약에 이게 똑같은 문양인데 옹정제 때 것은 요 화신부터 이제 꽃이 요만하게 쭉 적습니다. 모양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백이 크겠죠. 그래서 옹정제와 걸륭제를 만약에 근데 구분을 못하니까 만약에 요 똑같은 문양을 그린 거를 2점을 갖다 놓고 비교를 혹시 하신다면 뭐 밑에 관지를 안 보더라도 꽃의 크기나 이런 이제 여백의 크기가 이제 그러니까 꽃이 크면 여백이 작은 거죠. 꽃이 크고 여백이 작은 건 걸륭, 꽃이 작고 여백이 많은 거. 그것은 이제 옹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초연문이 있고 위에는
변형 연판문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지가 이제 쓴 관지죠. 어디까지 확대가 되나? 대청 걸륭련제 관지가 이렇게 사실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이게 쓴 관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죽석파초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모양이 있는 옥호춘병이죠. 옥호춘병. 변형연판문, 주문양은 죽석파초문. 죽석은 항상 같이 다닌다고 말씀드리고, 죽석이란 자체가 이제 축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수를 의미하는 파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죽석파초문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부분에는 여의도문이 있고 그 위에 중간 부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당초문, 권초문, 만초문, 뭐 전지문. 그 다음에 위에도 또 초연문이 인맥까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죽석 파초문, 옥호춘병, 걸릉전 전서관이 있고 575만 RMB의 북경 한해에서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 밑에 것도 이제 지난번에서 계속 같이 자주 봐왔던 기형이고, 술의 책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술을 데우는 용도 술주자 죽이라고 말씀드렸고, 요 족이 4개가 있어서 안정된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절지, 연탁, 요 연꽃을 받침대로 쓰고 팔길상문이 쭉 돌려 있는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뜨거운 물에 팔팔 끓이면 이제 술이 되어지는 걸로, 여기 술이. 그리고 이제 요 꼭지는 참외 꼭지로 삼고 있다고 책에서 봤죠. 자, 북경 동정이라는 경매장에서 207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청화, 전지, 불, 연탁, 팔보문 혹은 팔길상문, 화호. 기형의 이름은 화호입니다. 화호. 청동기를 닮은 거죠. 자, 이것은 이제 황지청화, 전지화해문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 매병입니다. 역시 꽃이 크고 꽉 차 있습니다. 걸륭은 꽉 찬 걸 좋아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북경 한해에서 2,30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 황지청화는 값이 다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점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대청 걸릉련제 관지가 잘 써있죠? 삐뚤빼뚤하다고요? 네, 요게 손으로 그린, 이제 쓴 관지죠. 자, 황지청화 나왔길래 또 황지청화의 아주 멋있는 천구병입니다. 천구병. 요건 더 비싸죠. 3,283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홍콩 소더비에서 거래된 기물입니다. 보통 황지청화가 굉장히 값이 비싸다. 그리고 이제 요런 매병과 황지청화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1,000만 RM, 1,500만, 거의 1,000만 RMB가 차이가 나죠, 값이. 왜 그러냐면 기형의 차이입니다. 이 천구병이 비싼 기형이거든요. 그래서 절지 화가문이죠. 화과문이 그려져 있는 천구병입니다. 밑에 해도문이 있고 절지 화가문이 본문양이 있고 위에는 여의도문, 그 위에도 여의도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목 부분에는 전지 연꽃이죠. 연화문이 빼곡하게 장식을 했고 그 위에는 또 뭐 여의도문, 해도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보월병이라고 부를 수 있고 포월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팔길상문이 쭉 자리 잡고 있는 귀 양이를 달고 있는 편병입니다. 포월병, 보월병이죠. 카사더, 그러니까 가사득, 이게 크리스티입니다. 485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네, 자, 이거 또 나왔는데 이제 이것도 절견병이죠. 근데 이제 방이 아니고 원이 됐기 때문에 그냥 절견관이병 하면 맞습니다. 자, 전지 화해문이 빼곡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절견된 부분에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지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면 관지가 이렇게 어설프지? 이 어설픈 게 쓴 겁니다. 자, 필의 흔적이 보이시죠? 요게 쓴 관지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거의 900만 RMB에 900만 RMB면은 한 18억 정도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14년도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18억 정도에 낙찰된 기물인데 관지가 이렇습니다. 이거 어설픈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쓴 관지입니다. 관요로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뭐 필획이 아주 흐트러짐이 없이 잘 써 있는 관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거의 전사입니다. 자, 북경 보리에서 908만 5천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이죠. 역시 걸륭제 때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죠. 꽉 찬 문양.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도 포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포수. 근데 여기 이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포수 함환 이준 이렇게 나왔죠. 함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포수로 걸려 있는 요 양쪽에 있는 게 이제 포수인데 그 포수의 밑에 있는 동그라미의 그 환이죠. 동그라미니까 그게 이제 그 영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붙어 있어요. 덜렁덜렁거리면 살아있을 활자를 쓰는데 함이라고 하는 것은 머금을 함,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을 함입니다. 함. 그래서 함환 그러면 이제 그 고리 영락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탁 팔길상문으로 돼 있죠. 연꽃 위에 팔길상문이 쭉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기형을 이제 준이라고 하고 술독입니다. 술독. 자, 그리고 문양이 어떻습니까?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죠? 꽉 차 있죠. 꽉 차 있습니다. 걸륭제 때의 특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절견관이병입니다. 여기는 절견이란 말을 안 썼지만 제가 쓰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어깨가 깎인 부분을 절견병이라고 그럽니다. 절견관이병 요것은 이제 517만 RMB에 중국 가덕에서 경매가 거래된 기물입니다.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똑같은 게 또 나왔어요. 위에 거는 천진문물에서 481만 6천 RMB에 거래된 건데 요 밑에 것은 이제 상해 도명이라는 데서 368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문양이 똑같습니다. 길이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돌고 도는 거죠.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정도 기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청걸륭 때는 아니고 다 방품입니다. 가격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글이었는데 지금 250년을 지났다? 어떻게 20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공이 하나가 붙던가 한 두 개가 붙어야 되는 거죠. 자, 요거 오른쪽에는 요렇게 이제 녹두준이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사슴의 얼굴 테두리 같이 생겼다 그래서 녹두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강희 때는 요령준이 유행을 했고 옹정 때는 여의준이 유행을 했고 걸룽제 때는 녹두준이 유행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많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녹두준입니다. 모양이. 그리고 이제 전지 연꽃이죠. 전지 연꽃이 있는 그리고 이제 용이 귀를 달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목숨 숫자가 있고 맨 밑에는 당초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해 도명이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거래된 368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기형을 완준이라고 여기서는 해놨는데 왜냐하면 요게 이제 완같이 생겼다 그래서 완준인데 제 생각에는 요게 이제 그 필새를 요만큼만 자르면 필새거든요. 필새. 그래서 필새에 세자를 써서 구연부가 필새같이 생겼다 그래서 세구병입니다. 세구병. 세구병이고 요게 이제 깎였으니까 어깨가 절견 세구병 하면 맞습니다. 근데 꼭 이름이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이제 좋겠죠. 그리고 이제 어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관요다 이런 뜻으로 표시를 한 거고 기룡문이 걸려져 있죠. 요게 기룡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 도철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기룡문입니다. 청동기 문화에서 나온 문양이죠. 청동계도 이런 문양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맨 밑에는 여의도문, 변형연판문, 기룡문 혹은 도철문 그 위에 회문이 돌고 있고 위에도 기룡문이 있고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북경 동정 경매장에서 299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인물문이 있는데 인물문들이 이제 술을 먹으면서 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양을 음중팔선이라고 합니다. 음중팔선. 뭐 술을 마시고 있는 팔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대고요. 뒤에는 시문이
이 술 먹는 장면하고 관련된 시문이 여기 쓰여져 있는 시문이 저기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대니까 시문이 글자체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얘 따로 되는데 이제 마주 보게끔 했던 기물입니다. 자, 옆에 관지도 한번 보시면 어제 삐뚤빼뚤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완이 뭐 일대가 됐건 한 쌍이 됐건 간에 관지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제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관지가 틀리죠. 틀려야 정상이죠. 삐뚤빼뚤하지만 왜? 사람이 썼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까? 밑에다 습자지를 놓고 그리지 않는 바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경매장에서 사시든 어디서 구입을 하시든 간에 한 쌍이 됐건 이런 일대가 됐건 사면은 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관지를 유심히 보는데 관지가 똑같아요. 그러면 전사입니다. 정확한 이제 팁을 드린 거죠.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항상 그래서 한 쌍이다. 뭐 그런 거는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도 예를 들면 이제 회문이 돌고 있잖아요. 회문을 일일이 다 재보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회문이 똑같네? 전사라니까요. 요 밑에 있는 변형연판문, 여의두문, 길이가 어떤지, 크기가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그림이 어떤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똑같은 그림이다. 그럼 무조건 전사입니다. 뭐 그린 것처럼 폼을 내도 전사입니다. 왜냐? 사람은 절대로 똑같이 그리거나 똑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 상식을 가지고 이제 기물을 감상을 하시거나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청걸륭 절지화해문이 있는 립식완이라고 썼죠. 삿갓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써 있지만 보통 이제 여기 마침 있네. 죄송합니다. 요런 모양새가 삿갓완입니다. 삿갓. 거꾸로 들면은 삿갓처럼 생겼죠. 요렇게 밑이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굽이 삿갓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삿갓 두 립이 삿갓이잖아요. 그래서 립식완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보리 아문에서 69만 RMB에 거래됐고요. 여기는 이제 전지 화해문이 바깥 부분에도 있고 안쪽 내심에도 절지 화해문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지 연꽃이 쭉 아주 뺑그랗게 둘러 있는 완입니다. 아니고 맨 밑에는 당초문, 맨 위에는 파도문이 그려져 있고요. 자, 북경 보리에서 109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썼죠? 네, 여기 뭐 찌글찌글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딱 삐뚤빼뚤하지만 썼습니다. 네, 쓴 관지를 자꾸 보셔야 됩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돼 있다? 전사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옥션에서도 말씀드리고 쇼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림은 이제 이렇게 그림은 그렸는데 그린 것 같은데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밑에 관지 보니까 거의 전사예요. 그러면 위 그림도 전사입니다. 아니 그 어려운 그림을 그려놓고 그 몇 글자 안 되는 관지 몇 줄 안 쓰려고 그걸 전사로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위에는 전사로 해놓고도 밑에를 이제 아주 그 눈속임하기 위해서 관지 몇 글자 안 되잖아요. 위는 전사로 해놓고 밑에를 관지를 씁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밑에 관지가 썼으니까 위는 뭐 그렸겠지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관지가 전사면 본 문양이 뭐 당연히 전사라는 거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 여기 이제 운용문이 청화유백의 기법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 청화유백이라고 한자가 나와 있죠. 청화유백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문양을 하얀색으로 유백 남겨두고 바탕을 이제 청료로 칠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청 걸륭현재 관지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보리 홍콩에서 31만 7천 RMB에 거래된 완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면 또 황지청화죠. 황지청화 구도반입니다. 자, 또 말씀드리지만 옹정은 뭐 복숭아가 8개, 걸륭은 9개라고 말씀드리죠.
보통 나오는 얘기고요. 옹팔건구라고 합니다. 옹팔건구. 뭐 공식 수학 공식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옹팔건구. 옹정은 8개, 건룡은 9개. 복숭아 9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홍콩 소더비에서 145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쪽 보시면 고산 수장 문양을 그렇게 써놨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산 뭐 안의 문양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일단은 뭐 화해문이라고 봐야 되고요. 특이한 것은 관지가 걸륭병원연이라는 관지가 이렇게 4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년체가 있는 도자기인데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죠. 북경 한해에서 33만 3천 RMB에 거래된 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관여 청화 용봉문 절연 대반입니다. 절연이 돼 있고요. 절연이라는 거는 여기 저기 접시의 구연부 쪽이 이렇게 평평하게 꺾여서 평평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용봉 정상이죠. 용과 봉황이 있으니까 용봉 정상이고 여기는 화해문이 있는 큰 반입니다. 직경이 44cm니까 대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북경 동정 경매장에서 103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족배죠. 직경이 8.6cm가 되는 고족배입니다. 술잔인 거죠. 밑에는 이제 영락이 연주 목걸이 형식으로 늘어져 있고 위에는 회문이 있고 연판문이 있고 위에는 또 법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탁 법문이죠. 연꽃을 받침대로 하고 그 위에 법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법문입니다. 티베트 라마교의 법문. 법문. 홍콩 소도비에서 요 수부비는 소도비입니다. 가사득은 크리스티. 홍콩 수부비, 소도비, 샹깡 소도비죠. 45만 4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로저로 로입니다. 로인데 요런 이제 문양이 있다는 게 이제 예전에 그 교재 책에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죠. 간주 유령문 뭐 이제 그러니까 구슬을 쫓는 그런 쌍용문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시제가 걸려져 있습니다. 런던 소도비에서 여기 이제 륜돈 그러면 이제 런던입니다. 륜돈 수부비 그러면 이제 런던 소도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당연히 방품이고요. 13만 1,800 RMB. 네. 참 가격 착합니다. 네, 이런 기형도 특이한 기형이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순치나 청초하고 명말 청초 때 나오는 문양입니다. 예전에 책 교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황지청화가 있는 이제 송년, 뭐 18년 혹은 일송년이죠. 18년이라는 건 이제 파가 잡을 파자니까 여기 한 줌을 잡았잖아요. 연꽃의 무더기를. 그 다음에 일속연은 묶을 속자니까 묶었다는 얘기죠. 비단끈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걸륭런저 관지가 적혀 있는 북경 보리경매장에서 126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관지 쓴 거 보시고요.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운영문이 있는 항입니다. 항인데 입술 부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입술 권자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냥 항이고요. 운영문, 오조령이 있는 운영문입니다. 자, 북경 한해 경매장에서 184만 원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고족반이죠. 고족반 접시를 이제 밑에 고족이 달려 있고요. 이건 이제 어변송룡의 설화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등용문에 해당됩니다. 등용문. 여기는 이제 해수 어화용문, 그러니까 고기가 용으로 변한 문양이라는 게 뭐 어변송룡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북경 영보라는 경매장에서 89만 6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자연스럽게 떨어지네.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타원형인데 사방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말려 있는 이런 형이 이제 해당화 꽃을 닮았다. 그래서 해당형입니다. 여기 해당
해당식 답안입니다.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판 인증 거죠. 여기 이제 찻잔도 놓고 저기 밑에 차탁도 놓고 해갖고 차탁인 거죠. 차완 이제 잔이나 이런 걸 받침하는 받침대입니다. 여기 이제 시문이 써져 있죠. 요런 기형 해당식 형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북경 영시라는 경매장에서 51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물은 이제 많이 보셨던 거죠. 선덕대에 처음으로 나온 신품종입니다. 선덕대 꼭 기억하시고요. 금지문으로 가득 채워 있는 요건 이제 개관이라, 뚜껑이 있으니까 개관이라고 그랬는데 실제의 이름은 이제 다른 말로는 장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 장관이라고 나왔죠. 요 장관이라고 나왔죠. 요거나 똑같은 기물입니다. 뚜껑이 있네 없네지 기형은 똑같은 기형입니다. 그래서 요 개관이라고 하지만 이제 실제 이름은 저 장관이라고도 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요 두 기물,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개관이나 장관이나. 요 기물은 선덕대 가장 처음으로 나온 품종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중요할까요? 이 뒤로 가면 괜찮아요. 이제 뒤로 갔으니까 지금 청걸륭대가 선덕대 것을 방을 한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못 간다는 거죠. 뭐 영락대도 안 나왔으니까 뭐 영락대 뭐 이러면서 여기 영락년제 관지 쓰면 뭐 꽝이란 얘기예요. 홍무대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원대 나오면 더 안 되는 거고요. 분명하지만 제가 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짱가몽 도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여기 뭐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여기 이제 선덕대 거죠. 이게 선덕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진품 오리지널. 네, 진품 오리지널을 보고 계시고, 여기 설명이 있죠. 장관이라고도 하는데 선덕시의 신품종이다. 선덕시의 신품종이다. 거기 밑에 설명도 나오죠. 걸륭 방품이 진품에 비해서 약간 크다. 약간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선덕이 28cm인데 여기 몇 cm인가요? 28.3cm네. 28.3cm. 네, 분명히 제가 또 책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진품 사진. 진품 사진이 중요하죠. 나머지는 다 방품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장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뭐 가격을 한번 보시면 북경 한해에서는 57만 5천 RMB에 금지문이 있는 장관이고, 여기는 이제 모인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 용을 찍었다는 거예요. 찍었다. 도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면서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찍은 거를 할 때는 요 판을 동그랗게 된 거를 이제 펼칩니다. 펼치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겠죠. 평평하게 돼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 도판으로 찍어요. 용 문양을 찍고 이렇게 말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건 가격이 56만 RMB 북경 영보라는 경매장에서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여러분 가격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방품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북경 한해나 뭐 소도비나 이런 데도 방품이라는 거예요. 자꾸 진품 찾아 산만리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인생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관요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곤합니다. 그것도 경매장에서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우리 소장가 분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선 예술성 있게 잘 그린 기물을 잘 골라내서 사는 거죠. 절대 전사는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보다 돈을 더 많이 주려면 이제 그렸으면서 나이가 있는 거, 아주 잘 그렸으면서 나이가 있는 거, 이런 것을 찾아가시는 거죠. 자, 사족이고요. 자, 걸륭제 때 사두입니다. 사두. 전지 연화문이 그려져 있는 사두인데, 사두란 말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식사를 할 때 이제 우리 생선 가시라든가 뭐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뱉는, 혹은 던져서 보관하는, 혹은 이제 뭐 가래가 끓는다, 침을 뭐 바닥에 테이블에다가 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뱉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는 사두 혹은 타구라고 합니다. 북경 동정 거래장에서 82만 8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그래서 높이가 작죠. 자그맣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딱 잡아가지고 뭐 가시를 뱉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침을 뱉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참 호화스러운 취미를 갖고 있는 거죠. 기형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 관지 보겠습니다. 대청 걸륭런제 관지가 이렇게 썼습니다. 삐뚤빼뚤하죠? 예, 이게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광이라 패스합니다. 패스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해서 15년은 한번 정리를 했고, 16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6년, 15년, 16년 굉장히 많습니다. 얘도 이것도 접혀지지가 않아서 들고 해야 되겠는데, 들고 하겠습니다. 들고 하면 팔이 아픈데. 자, 여기도 걸륭이죠. 왼쪽은 옹정이고 여기도 걸륭입니다. 이제 걸륭이나 옹정 보시면 아시죠? 아유, 얘 걸륭이야. 폼이 걸륭인데 여름에 빽빽하게 아주 다층을 통해 층차가 아주 많고 빽빽하면서 이런 이제 절견 관이병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육방이죠. 더군다나 육방 절견 육방 관이병, 전직 화해문이 있는 북경 동정 거래장에서 563만 5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관지를 한번 볼까요? 관지 잘 안 보입니다. 자, 여기 이제 또 레원이라고 그래서 레원이 중요한데, 레원이 뭐냐면 이제 오리진, 그 이제 출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어주, 그 장가구장이라고 썼죠. 어주라는 거는 이제 유럽을 얘기하죠. 유럽의 소장가의 손에서 나온 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는 뭐 많이 보이는 보월병, 포월병, 그죠? 팔길상문이 있는 요건 북경 보리경매장에서 563만 5천 RMB에 거래됐는데, 거기도 레원이 나오죠. 여기 이제 관지가 보이죠? 관지 쓴 겁니다. 당연하죠. 이 563만 RMB면은 거의 10억이죠. 자, 요거는 이제 레원이 뭐라고 썼냐면 법국 장가구장. 그러니까 이제 법국은 이제 그 프랑스를 얘기하죠. 프랑스의 소장가 손에서 나와서, 두 번째로는 프랑스 뭐 롱스더, 이건 또 잘 그 해석이 안 되네요. 뭐 프랑스 말이라. 여기서 이런 이제 경매장에서 거래가 돼서 이런 사람이 갖고 갔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소장했었던 기물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레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산두병이죠. 전지화해문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 산두병, 대천 걸륭전제 관지가 있고 북경 보리에서 1667만 RMB에 거래됐는데, 이 레원이 많을수록 값이 비쌉니다. 많이 거쳐왔다는 거고 신뢰가 가고 증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만청 내각부 내무부, 죄송합니다. 만청 내무부니까 그 이제 청나라 말기에 내무부의 총관, 그다음에 이제 경관가족, 그러니까 총관의 경관 가족이 소장하고 있다가 중국 가덕에서 1996년에 방매가 됐습니다. 1645번이라는 넘버링도 나온 기물을 이제 10년 있다가 북경 보리에서 1667만 5천 RMB에 거래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창포문, 여기 창포문이라고 나왔죠. 창포가 이제 요 꽃 이름입니다. 꽃 이름. 창포라는 이제 꽃이라네. 그런 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선완, 요런 이제 절영선완, 뭐 완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이제 나와 있죠. 걸륭 기념, 죄송합니다. 흔들려서. 걸륭 9년 내발 조 절영선완 원상 존전기 관이, 아주 긴 그 관지가 있습니다. 북경 동정거래장에서 57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인데, 일본 사인수장,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개인. 우리는 한국말은 개인이라고 그러지만 중국말은 개인이 없고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이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의 개인이 수장한 기물이다라는 거고. 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창룡 교자의 꽃 속에서 아주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용, 걸륭 황제죠. 이런 기물을 이제 녹두준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슴의 모양, 얼굴 모양, 녹두, 머리 모양이죠. 녹두준이고 여기 창룡 교자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이제 백성을 교화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푸른 창공에서 떠 있어서 그래서 창룡 교자. 그다음에 이제 꽃을 뚫고 나온 거죠. 꽃이 연꽃이니까 천연문. 그다음에 이제 이룡이 귀를 달고 있는 준인데 기형은 이제 녹두준인 거죠. 자, 그래서 카사더 크리스티에서 4,495만 RMB, 4,500만 RMB니까 거의 뭐 50억 가량 되는 기물입니다. 자, 거기 내원이 나와 있죠. 프란시스 카펠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뭐 이 시간 동안에 소장하고 있었죠. 영국의 개인, 4인 진장, 영국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런던 소도비에서 2005년에 거래됐다는 얘기고, 그 남바링이 나오죠. 327번. 그러니까 이런 남바링이 나오고 소장한 내역이 쭉 나오는 기물들은 값이 비싸고 그런 거는 무조건 사도 됩니다. 이미 이런 사람들을 거치면서 계속 그 신뢰가 쌓인 기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이래서 이런 기물들은 소장가 손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습니다. 이 가격을 보더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또 화호가 있기 때문에 화호를 한번 보면은 80만 5천 RMB에 북경 동정거래장에서 거래가 됐는데 중국 가덕에서 2001년에 거래된 거죠. 넘버링도 1317번 나오고. 무슨 두꺼운 소실됐네요. 무슨 뜻이냐면 중국 가덕은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경매장에서 거래됐기 때문에 이런 북경 동정이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거래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그럼 나 중국 가덕에서 2007년도에 거래된 기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거꾸로 북경 동정에서 거래된 거를 가덕에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받아준다는 건 아니지만 거꾸로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메이저, 그러니까 마이너의 서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거는 특이합니다. 고족이 있는 완입니다. 근데 고족이 아주 길지가 않네요. 특이합니다. 이런 기형은. 자, 18cm이고 홍콩 소도비에서 28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팔길상문이 있습니다. 이 포월병이고요. 이 포월병은 뭐 이미 문양은 다 설명을 드렸고 중국 가덕에서 1100만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도 이제 레원이 북경 방매회 2005년도 출품작이고 넘버링은 1285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지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의준이죠. 여의준. 이렇게 여의가 된 준. 여의준은 옹정 때 가장 유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의 호로준입니다. 호로병입니다. 여의를 달고 있는 호로병. 문양은 연꽃이죠. 전지연문. 홍콩 소도비에서 1782만 RMB에 거래됐는데 역시 홍콩 소도비에서 1988년도에 방매된 기물이고 176번이라는 넘버링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기형이고 기물입니다. 높이는 거의 30cm에 육박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 성문당 수장이라고 썼습니다. 네, 요 기물도 이제 절견관이병이죠. 문양이야 뭐 다 설명드렸던 거고 북경 보리에서 517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옆에도 또 나오고 있고요. 요런 형태가 보면은 걸륭대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됩니다. 관지가 걸륭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량건이라고 써 있죠. 두 개. 량건이니까 가격이 1380만 RMB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2 하면 여기가 나오는 거죠. 북경 한해에서 경매된 기물이고 그 각주에 이제 레원이 나와 있는데 런던 카사더, 런던 크리스티에서 2011년도에 방매된 방매라는 게 이제 거래됐다는 뜻이죠. 넘버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오네요, 여기. 이제 지겹네 좀. 북경 한해에서 299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예, 다 방품이죠. 가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여긴 또 포수준이 나오고 있죠. 포수준입니다. 이거 2015년 할 때 불러드렸죠. 북경 광시라는 경매장에서 179만 RMB에 거래된 1대입니다. 방품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청화로 관지가 서로 다른 글자체죠. 폼이 다른 거죠. 글씨체는 똑같지만 똑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자, 포수준 1대 179만 RMB면은 3억이란 소리인데 3억 5천이란 소리인데 한 개 1억 7천이란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딱 보면 뭐 나는 방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걸륭 때 이렇게 그려놓고 1억 7천밖에 안 된다? 말이 좀 안 되죠. 자, 여기는 또 사두가 나옵니다. 사두, 타구라고 불리는 찌꺼기나 침을 뱉는 용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크리스트에서 70만 4천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상병이죠. 딱 보시면 이제 상병. 상병을 언제 처음으로 창소됐다? 옹정 때 처음으로 만든 기물이고 보통 청화에서는 연꽃을 그려주는데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화의 청자와 연꽃의 연자가 청렴할 때의 청렴하고 글자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렴함을 나타내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황제가 상으로 주면서 자 상병의 특징은 구연부가 나팔상으로 해서 좀 벌어지고 이 가운데 어깨 부분이 돌대라고 해서 좀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천구병이라고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병입니다. 상병. 요거 지우고 상병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게 미스프린트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교정을 해가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관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2015년에 카사더에서 99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레원은 거기 20세기 상반이니까 1950년도 정도에 일본 경도 사인 입장. 그러니까 이제 경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말로 교토죠, 교토. 교토의 개인이 소장한 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지 연탁 8길상문이 그려져 있는 완이죠. 이제 뭐 25.7cm인데 대완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중국 가덕에서 34만 5천 RMB에 거래됐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전지 연문이 거려져 있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그란 게 아니고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동그라미. 요게 이제 살구 행자를 써서 살구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행원이라고 합니다. 요런 원을 그냥 행원인데 여기 수복문이 그려져 있는 거죠. 수복문. 수복문은 뭐냐면 복숭아가 있는데 박쥐가 날고 있으면 수복문입니다. 여기 수복, 복수문, 수복문 똑같죠. 쌍이가 달려있는 편병, 편호라고 편병입니다. 홍콩 소도비에서 263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뚜껑이 있는 발입니다. 발, 주발할 때 발자죠. 동그라미 뚜껑이 있으니까 원개 발입니다. 전지 연꽃이 그려져 있고요. 홍콩 소도비에서 90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인데 여기 레원에도 20세기 90년대 중반에 꺼우 그러니까 이제 샀다. 일본 골동상한테서 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도 이제 녹두준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두준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을 보면서 녹두준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두준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소의 머리 모양, 사슴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두준, 녹두준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관지부터 한번 보시고요. 잘 썼죠? 네. 그래서 이제 우두준, 녹두준인데 전지 연꽃이 아주 빼곡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북경 보리에서 241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2007년도에 서전이면 잘 모르겠네. 스페인은 아닌데 아무튼 이런 외국의 그 경매장에서 거래됐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는 상병이라 자, 보시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천구병이 똑같은 기형이 여기 상병이라고 쓰잖아요. 상병이 맞습니다. 북경 보리에서 138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일본의 정상청 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기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관지도 써져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참 힘든데. 자, 쉬지 않고 떠드니까 힘듭니다. 이것도 사두가 그려져 있죠. 아까도 나왔지만 뉴욕 카사더, 뉴욕 크리스티. 이게 이제 뉴약인데 이게 뉴욕입니다. 58만 6천 RMB에 거래된 사두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이건 이제 화호죠. 화호. 아주 많이 보는 화호입니다. 자, 화호고 서령 박매라는 경매장에서 253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그 옆에 이제 관지를 쓴 관지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시고 썼죠.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참고 삼아 보시라고 요게 이제 밑에 청동기를 방한 거예요. 걸륭 때 이제 예전에 청동기를 방한 거죠. 그래서 그 청동기도 사진으로 붙여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청동기형을 그대로 방을 했는데 우리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걸륭 황제가 기고, 복고, 방고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기고는 옛날 것을 좋아해서 복고, 옛날 것을 부활해서 방고, 옛날 것을 방을 했다.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거 또 나오네요. 화호가 북경 보리에서 52만 9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인합이니까 8.8cm니까 이제 그 도장 찍는 인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인주죠. 전지 연꽃이 그려져 있는 인주. 중국 가덕에서 15만 5천 RMB에 거래됐는데 요거 레원이 이제 홍콩 소도비에서 93년도에 거래된 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그리고 여기 특이한 이제 관지가 있습니다. 등오서옥이라는 등오서옥. 요거는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지가 그려져 있는 기물입니다. 자, 여기 또 우두준, 녹두준, 여기는 또 녹두준이라고 썼죠. 일대입니다. 중국 가덕 경매장에서 100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지를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전지 화해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상병이고요. 네, 상병인데 다른 말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 상병을 이제 옥당춘병이라고 씁니다. 옥당춘병이라고도 합니다. 옥호춘하고 좀 비교해서 옥당춘이라고 씁니다. 자, 북경 한해 경매장에서 170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상병같이 생겼으나 상병은 아니고 과릉병이죠. 전부 다 과릉이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많이 과릉이 돼 있는 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복수연금 수경유여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수를 의미하는 목숨 숫자가 쭉 계속 이어져 있고 밑에 이제 편경이 나오면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경사경자를 편경으로 대신한다고 말씀드렸고 왜 과릉이 졌는데 과릉이 진 거는 소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값이 비쌉니다. 북경 보리경매장에서 17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홍콩 소도비에서 1994년도에 방매했던 기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자가 두 개가 나오는데 뭐 똑같네요. 그죠? 삼다문이 그려져 있는 지포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80만 5천 RMB에 거래되고 요거는 홍콩 소도비에서 243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왼쪽 것은 대만에 있는 중요한 이제 저명 인사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물이라는 거고 오른쪽에는 홍콩 소도비에서 거래됐었고 그다음에 런던 카사드에서 거래됐었고 그래서 다시 홍콩 소도에서 거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 차이는 뭐냐면 개인이 소장한 거니까 80만 RMB고 여기는 그래도 여러 메이저 경매장에서 여러 번 경매된 기물이라 값이 비쌉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삼청시가 그려져 있는 다완 찻잔이랍니다. 중국 가덕에서 51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거는 이제 서전당 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기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수도문인데 복수가 몇 개인가요? 9개죠. 네, 구도반입니다. 구도반. 홍콩 소도비에서 18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거기 뭐 이렇게 서전 귀족이, 서전이라는 게 이제 나라인데 귀족이라는 거 보니까, 그죠? 귀족이 수장하고 있던 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밑에는 송서 포도문. 송서는 이제 소나무에 사는 다람쥐, 소나무에 사는 쥐, 그러니까 다람쥐를 뜻하고요. 포도문하고 다람쥐가 있습니다. 포도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대천 권룡전쟁관 육자 전소관이 있는 32만 RMB에 거래된 카사도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홍콩 크리스티에서 1999년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요 기물은 이제 여의운구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의운구가 뭐냐면 이제 여의두문이 그려져 있는 구연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제 단화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이 귀로 양귀가 달려 있는 기물인데, 북경 보리에서 782만 RMB에 거래된, 홍콩 소도비에서 93년도에 거래됐고, 런던 카사드에서 2010년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치면서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아름다운 기물이고요. 문양 한번 봐주시고, 일대입니다. 일대. 자,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서양 화해문. 요렇게 이제 두 팔 벌려 있는 연꽃이 서양 화해문. 그러니까 이제 서벌련문입니다. 서벌련문이고, 이제 여의운두문이 이제 밑에 고리를 달고 있죠. 그리고 요런 기형을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태백준이라는 거죠. 꼭 기억을 한번 해주시죠. 태백준입니다. 태백준. 요거 이제 북경 광시라는 경매장에서 483만 RMB에 거래됐는데, 레원을 보니까 홍콩 크리스트에서 1991년도 15년 전에 거래된 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죠. 여기 관지도 아주 잘 썼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송중매가 그려져 있는 반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20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인데 15년 전에 카사도에서 거래된 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용이 이제 용이 이제 꽃을 뚫고 나와 있는 천화 용문입니다. 대반이고요. 직경이 51cm나 되는 엄청나게 큰 반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149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인데, 이게 뉴욕 소더비에서 1976년에 거래됐다고 나옵니다. 자, 오른쪽은 이제 이렇게 허리가 꺾였다는 얘기죠. 절요, 이쪽이 꺾였잖아요. 절요 완 일대입니다. 청화 운용문 절요 완 일대 78만 2천 RMB에 북경 보리에서 경매된 기물입니다. 상해 있는 개인 소장가 손에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관지도 두 개를 비교해 드립니다. 일대인데 어떠신가요? 다 다르죠. 조금씩. 사람이 그리니까 이렇습니다. 요 관지가 똑같다? 그러면 전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걸륭대에 절지 화가문이 그려져 있는 매병입니다. 264만 5천 RMB에 거래됐고 북경 보리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주라고 하니까 이제 그 유럽에서 소장가 손에서 나왔다는 기물이죠. 여기도 이제 또 매병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리시 모르겠는데 피루시? 아무튼 이제 저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대천 걸륭여제 관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썼습니다. 자, 북경 보리에서 644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 이제 육방 절견병, 육방 대병이죠. 이 기물도 절지 화가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북경 보리에서 경매된 828만 RMB에 거래됐고요. 여기 항주시 문물점에서 소장한 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월병이니까 하도 이제 저거 하니까 넘기겠습니다. 여기 일본의 교토, 경도죠. 교토의 개인이 소장한 기물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도 절견 육방병이죠. 패스하고, 여기도 포수병이니까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천진 소장가 손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물이 있고, 여기는 상해 소장가 손에서 나왔다. 가격은 713만, 여기는 609만 RMB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항이죠. 큰 항입니다. 어우, 직경이 71cm, 높이가 52cm면 어마하게 큰 항이죠. 항 1대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230만 RMB에 거래됐고요. 천진에 있는 무슨 어느 집에서 소장하고 있던 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유럽에 있는 중요한 인물의 개인 소장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죽석 파초문이고요. 옥고춘병 소더비에서 홍콩 소더비에서 263만 RMB에 거래됐는데 런던 소더비에서 1976년에 거래된 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도광이니까 패스합니다. 네. 자, 그래서 16년과 17년을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짱가몽 도썰 109번째 대청 걸륭도자기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도로 박매영감 리뷰는 세 번째죠. 좀 지루하더라도 한 번에 하시기는 힘드니까 조금씩 끊어가지고 한번 쭉 훑어본다는 생각으로 자주 보시면서 어떤 기형이 있는지, 어떤 문양이 있는지, 또 레원이 어떤지는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고 가격이 그 정도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꼭 크리스티나 소더비 이런 이제 북경 볼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경매장에 있는 기물도 방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장하고 있는 방품이죠, 다. 그런 이제 방품 중에서도 명품을 소장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109, 그러니까 짱가몽 도썰 109번째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7년하고 18년 리뷰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